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 거부하려 열세 안 받는 집주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보증금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다양한 대응 방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전세난에 돈이 없는 집주인들이 전세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락을 피하거나 열세 인계를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법률상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전세금 반환을 피하려 집주인이 열세 인계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물품 공탁 후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전세금 반환 소송은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 대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종료 때 세입자의 열세 인계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이란 동시에 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주택임대차에서 세입자는 집을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명도 의무와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열세를 인계한다면 그 즉시 세입자는 명도 의무를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의무를 즉시로 이행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열세 인계가 세입자의 명도 의무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려 집주인이 열세 인계를 피하는 사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집주인의 열세 인계 거부로 명도 의무 이행의 위기를 맞은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경우 세입자는 물품 공탁을 통해 명도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공탁이란 법원에서 지정한 공탁기관에 물품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집주인이 열세 인계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열세를 공탁기관에 맡긴다면 명도 의무를 법률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세 공탁이 완료된 후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열세가 아닌 디지털 도어인 경우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개방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전달했다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한편 법률상 명도 의무 이행에 문제가 없는 세입자들은 임차권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란 기존 주택의 전입 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는 이사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임차권 등기 후 이사한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 후 기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현 세입자로서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전세금을 돌려받는 데 유리합니다. 오늘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려 열세를 안 받는 집주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주인에게 열세 인계가 안 되면 명도 의무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열세 인계 거부 시 물품 공탁 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열세 공탁 후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전월세 보증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전세금 반환 소송 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중앙에 전세금 반환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